안녕하세요. 2022 카타르 월드컵 이제 대장정의 막을 내렸는데요. 월드컵 이후 그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또 저희가 월드컵 기간 중에 나왔던 이슈들에 대해서 김성진 기자와 함께 직접 팩트 체크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지난 월드컵 기간 중에 조금 화제가 됐던 게 손흥민 선수의 개인 트레이너의 조금 이제 SNS 폭로 문제도 있었고, 그 연결 과정 속에 국내 매체들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흥정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좀 신뢰를 잃고 굉장히 화를 냈다,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이제 부탁드립니다. 설명 좀. 네, 저도 그 해당 보도를 보고 이제 알게 된 건데, 일단 그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실명은 거론되지는 않았는데요. 그분이 손흥정 감독의 반응을 대신 전한 건데, 그렇죠. 그 기사 내용에 따르면 얼굴 골절 수술을 한 손흥민이 선수 생명이 끝날 것까지 감수했고, 손흥정 감독이 말리고 싶어 했다. 즉, 월드컵 출전을 말리고 싶어 했다. 그렇죠. 라고 그 최측근이라는 분이 이제 손흥정 감독이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얼굴을 다쳤을 때 안아 골절 부상을 입었을 때 이제 가급적이면 안 뛰길 바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팀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번에 회복을 해야 되니까 본선 명단에서 제외되기를 좀 내비친 거죠. 그 마음을. 그런데 대표팀 의무 쪽은 오케이가 나왔죠. 경기 출전에 이상이 없다고. 그게 이제 직접 만나기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협회 쪽의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다. 근데 저는 이 부분부터 짚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 자체가 조금 사실이 아니지 않느냐. 저희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제 다쳤을 때 바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알아봤을 때 협회 쪽에서도 조심스러웠고, 협회 쪽에서도 직접 와봐야지 알지 이게 좀 추측에 불과하다. 그리고 협회에서 일을 했던 전 주치의라든지 관련된 분들 모두가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이게 사견을 전제로 하도 물어보니까 이게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정도 상태인 것 같고, 사실 그 뒤에 끝나고 특히 라커룸에서 자축할 때 있었다라는 것 자체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다른 선수들의 사례를 두고 봤을 때 그래도 월드컵을 아예 못 갈 정도는 아닐 거라고 희망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사실 그 경기에서 크게 다친 거는 맞지만, 또 말씀하신 대로 경기 끝날 때까지 팀이랑 같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선수가 다쳤으면은 심각하다 보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검사를 하고 수술 일정도 바로 잡고 하잖아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끝까지 팀 일정을 함께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크지 않은 듯한 이런 이제 예상을 했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술까지 하는 큰 부상이었죠.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대한축구협회가 어쨌든 그 월드컵에 뽑아야 되니까 의무팀을 통해서 토트넘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경기에 뛰어도 되겠다라고 대한축구협회와 파울로 벤트 감독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발을 한 것인데, 이 과정 속에서 손흥정 감독은 대한축구협회가 무리해서 그 다친 선수를 뽑은 거다, 이렇기 때문에 협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라고 그 해당 보도에는 적혀 있습니다. 네, 그 보도 내용이라는 거예요. 손흥정 감독이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보도가 나왔다는 것인데, 이게 또 하나 의아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월드컵을 가고 싶어 하는지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저희도 느껴질 정도로 지금 얼마나 중요한지 월드컵의 위상을 알고 있고, 본인이 누구나 나가고 싶었던 것이지 무슨 협회가 나가고 싶지 않은 손흥민 선수를 억지로 이제 꾸역꾸역 데려가서 마치 스폰서십 때문에 약간 조금 그건 조금 그 보도 자체가 조금 이제 약간 의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도 내용에 보면 또 손흥정 감독이 월드컵 기간에 카타르를 가지 않은 이유도 협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번에 대표팀 그 가족들이 어쨌든 한 경기 두 경기 정도 다 단체로 가서 보고 응원하고 오는 일정들이 많았거든요. 조규성 선수 가족들이 경기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를 또 알려졌고, 황희찬 선수도 그랬고요. 협회에서 또 일부 비용을 지원했어요. 그 예산을 가지고 전원은 아니고 일부 인원에 대해서. 그런데 손흥정 감독은 이번에 카타르를 안 갔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방송이 됐지만 그 월드컵 기간 중에 손흥정 감독이 TVN의 유키즈 온 더 블럭 출연을 했었죠. 일단 그 출연이지만 해당 보도에서는 카타르를 안 간 이유는 협회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안 간 것이다라고 이제 기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키즈 프로를 보신 분들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보도 내용이랑 손흥정 감독님의 그 멘트가 전혀 정반대예요. 그 방송 내용하고, 방송에서 손흥정 감독은 그 손흥민 선수 그 골절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골절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월드컵 생각이 들었다. 흥민이도 같은 생각이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얼음을 대고 있었고 붓기가 빠져 수술 날짜도 하루 앞당길 수 있었다. 뭐 이 내용을 보면은 오히려 대표팀 합류를 원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회복하고 수술을 빨리 하고 싶어서 집에서 어쨌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방법과 수단을 다 해서 진행을 했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손흥민 감독도 얘기했을 때 태극마크의 의미라든지 또 월드컵의 중요성이라든지 그렇죠. 또 흥민이가 얼마나 월드컵에 가고 싶어하는지의 마음들을 얘기했을 때 이게 다쳤는데 어쩔 수 없이 협회가 언론 플레이를 한다거나 사출을 해서 가게 된 게 아니라 본인도 그렇고 아버지의 마음으로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좀 전성기의 나이에 월드컵을 꼭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실 토트넘 현지에 또 아버지가 가 있었잖아요. 네, 같이 그렇죠. 이렇게 붓기를 빼는데 열심히 했던 상황인데 이 보도와는 좀 말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저도 그 처음에 보도가 나온 뒤로 진짜일까 싶어갖고 이 방송 나오기 전에 한번 이전에 이미 저희 취재를 했죠. 이미 취재를 좀 해봤는데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저한테 이야기해주신 분도 사실이 아니다. 손흥정 감독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이렇게 딱 일축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며칠 뒤에 뭐 다른 매체에서 협회 관계자를 통한 그 멘트가 나왔는데 손흥민 측에서는 손흥정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그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즉 그 보도 내용을 보면은 그 첫 보도에서 손흥정 감독이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그 전한 내용, 즉 손흥정 감독이 자신의 최측근이라는 사람에게 불만을 토로했다는 내용은 그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다. 그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전에 물론 실제로 손흥정 감독이 뭐 대표팀이라든지 협회와 또 대표팀 차출에 관련해서 뭐 불만을 가졌던 역사가 있긴 해요. 아주 예전이죠.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뭐 그런 일들이 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아마도 그 측근이라는 분도 뭐 아예 뭐 가공에 뭐 아무 관계 없는 분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현재 상황과 최근의 상황 그리고 사람이 순간순간 뭐 감정이라는 것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얘기가 그 당시에 뭐 일부 잠깐 혹은 뭐 와전됐거나 왜곡됐거나 맞습니다. 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것은 저희가 이제 유키즈 올린더블록이라는 프로를 통해서도 직접 볼 수 있었고 저희 김성진 기자도 그 손흥민 선수 쪽에 좀 이제 관계된 분의 또 얘기를 통해서 이게 조금 사실과 다르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사를 보셨거나 혹시 또 그 이후 유키즈 올린더블록을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뭐 이게 좀 협회가 또 입막음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협회 쪽에만 물어본 게 아니라 충분히 취재를 통해서 이 상황은 좀 손흥민 선수 쪽에서도 좀 해명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실은 좀 꽤 해명이 된 것 같아서 지나간 거지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아마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또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찌됐거나 손흥정 감독이 협회에 불만을 갖거나 뭐 이런 그 화를 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월드컵 배당금 그리고 포상금 문제인데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좀 한번 화제가 됐어요. 네, 사실 해당 기사 보고 뭐 생각을 해주시는 거는 참 고마운 일인데 대통령께서 조금 더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코멘트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단체장과의 비공개 만찬장에서 고생한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 여기서 배당금은 피파 국제축구연맹에서 이제 월드컵이 끝나면은 참가국들에게 그 성적 등을 이제 고려해서 차등으로 배당금을 배분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170억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이 배당금을 협회가 선수들에게 안 주고 협회가 고스란히 다 가지고 가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의 그런 코멘트였거든요. 물론 이제 축구협회가 당연히 배당금을 받으면은 선수들에게도 일부 포상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잠깐 뭔가 오해가 있었는지. 그렇죠. 오해가 있죠. 일반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 구조로 지급되는 돈인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니까. 아무래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선수들을 좀 더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발언 이후 또 협회가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어요. 그렇죠. 진짜 170억 원을 선수들에게 포상도 안 하고 고스란히 다 갖고 가는 악덕 단체로 포장이 되니까 일단은 이제 170억 중에 70억 정도를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절반까지 아니지만 그렇죠. 뭐 3분의 1 이상을
선수들에게 이제 주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170억 중에 70억은 그 선수단의 포상금으로 이미 책정이 됐고요. 나머지 이제 100억 원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 그 100억 원마저 왜 선수들에게 안 나눠주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게 좀 엉뚱한 지적이거든요. 그 뭐 협회가 일하는 그 프로세스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나온 말인데 협회는 그 70억 원의 포상금을 뺀 나머지 100억 원을 앞으로 향후 또 4년간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한 운영 자금의 일부로 활용할 예정이거든요. 협회가 최근에 그 내년 예산으로 1,500억 이상의 그런 예산을 잡았지만 그 일부가 또 이번에 그 피파 배당금이 또 들어갈 거고 또 그 이 배당금으로 무엇을 하냐면은 단순히 뭐 협회 직원들 월급이 아니고 이 돈을 기반으로 또 협회가 하는 여러 축구 관련 사업들 뭐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한 것도 있고요. 또 대표팀 운영을 위한 대표팀이 우리 그 월드컵 나간 국가대표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남녀 어린 선수들까지 다 이 모든 각급 대표팀에 대한 운영비 또 이번에 천안에서 하고 있는 축구센터 건립 등 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축구협회가 하고 있는 일들이 거기에 다 일부 다 그걸 쪼개갖고 쓸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뭐 협회가 자기 속을 챙기기 위해 100억 원을 갖는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니고요. 거기다가 그 정몽규 회장이 또 공교롭게도 20억 원 사재 출연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회 예산으로 포상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정몽규 회장이 이제 벤투 감독을 선임할 때도 그렇죠. 뭐 벤투 감독 그 연봉뿐 아니라 뭐 각종 그 협회의 자금을 위해 본인이 사재를 출연한 것처럼 이번에도 꽤 적지 않은 많은 돈을 20억 원입니다. 그러면 선수단에 들어가는 돈이 총 90억 원 정도의 포상금 규모가 되죠. 이게 1인당 한 3억 원 가량 된대요. 26인 엔트리였고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스텝을 생각하면은 한 1인당 3억 정도의 그 포상금을 받게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16강까지 나간 선수들인데 왜 3억 원의 포상금밖에 안 되냐라고 지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적은 포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16강에 오른 일본은 1억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은 우리가 그렇게 전 세계의 그 축구 이번에 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들의 포상금의 규모를 볼 때 우리가 적은 액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준비할 수 있는 또 최근 3년 4년 사이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예산도 많이 줄어들고 힘든 상황인데도 굉장히 할 수 있는 만큼 최선 다했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또 대표팀 이번에 월드컵 예선 진행하면서 피파나 이런 AFC든 뭐 이런 데서 또 뭐 빌린 자금들도 있고 그런 것도 다 또 정산해야 되거든요. 뭐 굉장히 많습니다. 돈 들어가는 곳이. 그런 상황에서도 1인당 3억 원 이상의 포상을 할 계획이라기 때문에 뭐 굉장히 협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조금 공감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이제 좀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좀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협회 쪽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27번째 선수로 참가했던 오현규 선수인데 오현규 선수가 이제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월드컵 대표팀 엔트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포상금을 못 받게 돼서 그거를 이제 알고 다른 26명의 선수들이 본인들이 받은 포상금을 십시일반 쪼개서 주기로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게 좀 사실이 또 아니었던 걸로 드러났다고요? 규정으로 보면은 사실 맞습니다. 포상금을 받을 대상은 아니에요. 오현규 선수 그 정규 최종 명단에 들어간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협회는 오현규 선수가 그 월드컵 기간 동안 또 뒤에서 묵묵히 노력한 공이 있기 때문에 포상을 일부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함께 했어요. 그렇죠. 오현규 선수가 왜 일단은 먼저 명단에 못 들었는데 선수단과 함께 했냐. 그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얼굴 부상 때문에 경기 출전이 가능할지 못할지 굉장히 조마조마했잖아요. 그래서 월드컵 첫 경기 24시간 전까지는 엔트리 교체가 가능했고 벤투 감독은 손흥민 선수가 첫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첫 경기뿐만 아니라 뭐 월드컵 전체를 못 뛴다 이런 판단이 들면 오현규 선수로 교체할 예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카타르에 갔었던 거고 손흥민 선수가 정상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나왔고 오현규 선수는 엔트리 교체가 안 돼서 예비 명단으로 끝났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투 감독은 훈련 파트너로 계속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뒤에서 묵묵히 운동을 하면서 도와준 것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승리 수당, 뭐 경기 수당 등을 좀 포함한 한 6천만 원 정도의 포상금을 준비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오현규 선수에게 공지는 안 됐었나 봐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그 인터뷰에서 26명 형들이 십시일반으로 형규도
도와줘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말을 이제 본인이 인터뷰에서 말을 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선수들도 몰랐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네. 현규도 우리 챙겨주자 이런 얘기를 사석에서 맞습니다. 자기들끼리 했던 것 같고 그 또 하나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정규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나중에 공지해 주기 전까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오영규 선수가 사실은 이제 멤버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26인 엔트리에 들더라도 못 뛴 선수들이 있다면 결국엔 똑같은 거거든요. 훈련하면서 같이 뭐 스파링 파트너가 되고 또 훈련의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에 못 뛴 멤버들도 그만큼 기여를 한 게 그렇죠.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오영규 선수 입장에서는 예비 엔트리에서 이제 끝났을 때는 돌아와도 되는 건데 협회 입장에서는 또 그런 마음이 안 좋으니까 아예 일정을 동행하고 또 좋은 경험을 하고 뭐 이 선수가 또 점점 성장하고 있는 유망주기 때문에 그렇죠. 윈윈하기 위한 길을 찾은 거예요. 오영규 선수가 이제 앞으로는 또 대표팀의 명단에서 들 수 있고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적으로도 배려하기 위한 포상금이 준비되어 있었다. 결국에는 뭐 이번에 협회가 굉장히 깔끔하게 뭐 잘 일을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협회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제가 뭐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빠르게 알려지지가 않다 보니까 받지 않아도 될 오해가 좀 생기면서 협회가 좀 안 좋은 말을 듣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협회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뭐 사람들이 좀 너무 빨리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만큼 관심이 크니까 그렇죠. 또 잘못된 정보를 듣고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협회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또 현재 시점에서는 벤투 감독을 잡지 못한 부분이나 벤투 감독 이후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좀 요새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그런 문제들 속에서 협회도 개선하고 뭐 노력하고 좀 이제 더 좋은 우리 한국 축구의 발전을 좀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2022 월드컵에 이어서 우리 대표팀이 준비해야 되는 일정은 2023 카타르 아시안컵입니다. 물론 이 대회가 2023년에 열릴지 아니면 뭐 2024년 1, 2월에 열릴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뭐 본선 진출국들은 확정이 됐고 우리 대표팀의 목표는 역시 우승일 것 같아요. 네, 아시안컵은 당연히 우승이 목표고 못해도 4강 이상의 성적을 내야 되는 대회고요. 사실 이 대회를 유치하려고 우리가 좀 도전을 했었는데 놓쳤잖아요, 카타르에. 그래서 뭐 그 아쉬움을 아시안컵 우승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가장 전성기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승컵을 또 드는 그런 모습도 좀 모두가 바라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시안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신임 감독 선임인데요. 대한축구협회에서는 이제 12월 현재죠. 이제 명단을 추리고 1월부터는 최종 후보자를 뭐 국내든 외국인이든 직접 면접을 해서 2월 달에 무조건 선임을 하겠다. 3월 달에 A매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도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연말인데 2023년 연초가 되면 또 김성진 기자도 직접 취재를 하고 또 저희 역시 직접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감독이 정해지는지 또 여러분들께 궁금한 부분들 또 팩트체크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한준TV를 통한 국내 축구 현장 취재 소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